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과학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야 될 거는 지난 시간까지는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은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 이것도 1, 2로 나누어질 건데 우선 이번 시간에 1로 나누어진 첫 번째 것 먼저 합시다. 항상 보는 학습 목표 먼저 봅시다. 이번 시간에 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자료를 해석하여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어떠한 실험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공할 건데 그 자료를 보고 이 온도랑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할 내용 같이 봅시다. 첫 번째 할 거는 148쪽에 교과서의 148쪽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전을 쥐고 있는 이 만화 같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차가운 유리병을 손으로 감싸 쥐었더니 동전이 딸깍거리며 움직이네. 진짜? 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차가운 빈 병의 입구에 물을 묻힌 동전을 올려놓고 병을 양손으로 감싸주면 동전이 딸깍거리며 움직인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 영상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거죠. 병이 최초에 어땠냐면 이 병이 최초에 차가웠다라는 거죠. 원래 차가웠어. 그런데 동전을 올려놓았다. 근데 잘 보니까 입구에 올려놓아서 입구를 막은 상태가 됐죠. 동전이 입구를 막았어. 그런데 이 병을 양손으로라고 했어. 손.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체온이 36.5도 정도 되는 체온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따뜻한 이 손으로 감싸 쥐면 빈 병, 이 차가웠던 병이 따뜻해질 거야. 그러면 그때 동전이 딸깍거리며 움직이게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 내용을 배우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해봅시다. 우선 148쪽에 있는 탐구활동 내용 먼저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 온도와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볼 겁니다. 아쉽게도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실험 영상으로 대신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고무풍선을 씌운 삼각 플라스크를 온도가 다른 물에 넣어보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보니까 따뜻한 물에 넣었을 때와 얼음물에 넣었을 때 풍선의 부피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죠. 자, 근데 이걸 실험을 했다 치고 20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20도씨인데 20도씨에서 부피가 10ml인 기체의 온도를 점점 높이면서 기체 부피를 측정했다. 혹은 보니까 20도일 때의 부피는 10ml, 40도일 때는 부피가 10.7로 늘어났고 60도일 때는 온도가
11.4로 또 늘어났고 80도로 높아졌을 때는 부피가 12로 또 증가했어요. 보니까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양이 무언가 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건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 기체의 온도와 부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도씨일 때 10으로 여기 그래프에다가 나타냈죠. 또 40도일 때 여기 차이 요 사이만큼, 이게 아마 10.7이었겠지. 10.7. 뭐 60도일 때도 이렇게 쭉 나타내 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직선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직선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럼 이 직선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때 비례, 반비례, 얘는 비례하는 관계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비례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당연히 교과서에 149쪽에 있는 그래프에 이 값에 알맞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20도일 때 10ml인 지점부터 출발해서 80도일 때 12ml인 지점까지 직선으로 그어주면 됩니다. 일단 요 그림을 꼭 그려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정리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실험에서 온도에 따른 공후풍선의 변화를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봤죠.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그때 아까 80도씨의 그 물에다 넣었더니 공후풍선이 부풀어 올랐고,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얼음물에다 넣었었죠. 얼음물, 아마 0도씨에 가까운 물이었겠지. 그랬더니 공후풍선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영상을 봤으니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압력이 일정할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조건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 고정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 일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를 따질 때는 뭐가 일정했었어요? 그쵸, 그때는 온도가 일정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온도와 부피 사이 관계를 따질 땐 압력이 일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아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둘의 관계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왜 이렇게 썼어 또?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례라고 하죠. 비례. 어떤 값이 높아지면 어떠한 것도 동시에 증가하는, 서로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비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비례 관계. 이렇게 두 번째 정리 답을 써주면 됩니다. 혹시 이거 다 쓰기 귀찮으면 비례 관계이다 라고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랑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낮아지면 줄어든다. 결국 이 두 가지 합치면 비례라는 말이지. 다음, 온도에 따라 또 지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쓰지 자꾸? 지체 아니고 기체.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까닭을 기체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해 보자. 우리가 예전에 한 1, 2주 전에 배운 건데, 기체를 입자의 운동으로 부피 변화를 설명해 보자는 건데,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건 계속 들어가는 기본 조건이고, 이거 기본이고, 온도가 높아지면 또 지체라고 그랬네. 왜 이랬지? 기체 입자의 운동이 빨라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빨라진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빨라진다. 기체 운동이 빨라진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볼게요. 아이고 귀찮은데 온도가 낮아지면 또 지체로 왜 이렇게 자꾸 지체로 쓰지? 기체 입자의 운동이 느려져서 기체 부피가 줄어든다. 아까 위에 쓴 것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쓴 거죠. 위에는 증가할 때, 밑에는 감소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낸 건데 결국 온도와 관계에 있는 건 뭐냐면 운동 입자의 운동이 관련되어 있다. 운동이 빨라지냐, 느려지냐가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봅시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건 뭐였냐면 자료를 해석해서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온도. 결국 이 온도가 증가하면 변화하게 되는 건 뭐냐면 입자의 빠르기. 너무 이렇게 쓰는 게 좀 별로 하면 안 되면 속력. 입자의 속력, 움직이는 운동하는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도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빠르기, 속력도 역시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빠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 혹은 입자가 느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운동이 빨라. 입자 운동이 빨라. 입자 운동이 활발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벽의 충돌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피가 증가한다. 또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운동이 감소하면 운동이 둔해지거나 운동이 느려지거나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 부피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직접 연결해도 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도 감소라고 서로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이다라는 걸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이번 시간 것과 이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답변으로 과제를 꼭 제출하세요. 그래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